우리 모두 왼쪽 여드름 피부에서 오른쪽 깨끗한 피부가 되고 싶으실 텐데요. 그래서 피부과에 돈도 수백만 원씩 쓰고 좋다는 화장품은 다 찾아서 발라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여드름 유발 원인인 식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저도 여드름 피부일 때는 이 문제가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는 논문까지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행동이지만 피지 분비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지 분비가 늘어나니까 모공을 막고 여드름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아직도 여드름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고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빵, 초콜릿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예전에는 피부 트러블과 음식은 상관없다라는 견해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고탄수화물 식단, 유제품, 심지어 특정 지방산까지도 여드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연구 결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고혈당 음식들을 먹으면 여드름이 나게 될까요? 우리가 고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빵, 흰 쌀밥, 설탕, 패스트푸드 등이 있어요. 이때 우리 몸은 인슐린과 IGF-1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과 인슐린 성장 인자가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염증 반응까지 유도한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피부가 더 기름져지고 모공 막힘과 염증이 심해져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많이 먹은 날에는 뭔가 얼굴이 더 번들거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성장 인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며 세포 분열, 세포 성장을 돕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부 속 피지선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성장 인자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여드름이 심한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5세부터 25세 사이의 남성 43명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저혈당 식단을 먹게 하고 한쪽은 고혈당 식단을 먹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저혈당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여드름이 확연히 줄었고 혈당 조절 능력도 향상되었어요. 반대로 고혈당 식단을 먹은 그룹에서는 여드름 악화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저혈당 식단을 했길래 여드름이 줄어들었을까? 궁금하시죠? 이거는 이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하고 계시면 제가 금방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리뷰 논문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식단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논문의 신뢰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해당 저자가 직접 실험실에서 얻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가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펍메드에도 등록된 논문이기도 하고 저자도 화장품, 피부 연구로 유명한 존슨앤존슨 연구소 소속인 만큼 기본적인 신뢰도는 확보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당 식단을 먹게 되면 인슐린과 인슐린 성장인자 수치가 상승합니다. 그럼 피지선을 자극하게 되고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피지가 모공을 막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여드름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고혈당 식단에서 저혈당 식단으로 바꾸게 되면 여드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적인 연구랑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이미 여러 연구에서 이런 연관성을 보고 있으니 일단 시도해 볼만하다는 견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고혈당 식단을 줄이고 저혈당 식단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간단하게는 탄산음료, 이런 과자, 패스트푸드 대신 통곡물이나 단백질, 야채 위주로 식단을 짜보는 거예요. 나는 정확히 오늘 나온 연구에서 어떤 식단을 했는지 궁금하고 여드름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이후 영상에서 해당 연구 내용이랑 제가 여드름을 없앴던 경험과 함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구독 안 하시면 이후에 저를 못 찾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거울을 볼 때마다 여드름 한 개도 없는 얼굴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여드름을 없애고 깨끗한 피부가 될 수 있었던 4단계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새로운 영상 나오기 전에 보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미 이 방법을 통해 여드름을 없애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는 유전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애초에 유전적으로 피부가 좋게 타고난 사람들은 뭘 해도 피부가 좋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전이 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고, 유전으로만 피부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지하철에 보면 나 빼고는 전부 다 피부가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타고난 피부이고 저는 타고나지 못했다고 생각도 했었죠. 그러나 저는 애초에 피부가 좋게 타고난 사람들도 몸이 망가져서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라고 몇 달 내내 매일매일 술을 마신다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몸에 나쁜 식습관을 한다거나 욕심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무리하게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를 보니까 유전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내 노력도 많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이라고 생각해서 다 포기해버리면 평생 여드름 피부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드름 피부였으나 깨끗한 피부가 될 수 있었고, 제가 알려드린 분들도 결국에는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분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드름을 없애고 깨끗한 피부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논문을 통해 식습관과 여드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과 식단은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꽤나 놀라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 피부와 먹거리 사이에 다양한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들을 통해 여러분이 깨끗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접 식단을 바꿔보신 분들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